예, 2025화 832호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예, 일단은 특검에서는 어느 분 나오셨나요? 네, 특검법 8조 1항에 따라서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파견 검사들만 출석하였습니다. 예, 서성광, 구승기, 전종택 검사 3명 출석했습니다. 예, 3분 나오셨고요. 곧 특검 지휘소도 접수가 됐습니다. 예, 변호사님들 어느 분 나오셨나요? 저희가 이하상, 유승숙, 고영일, 김진희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4분 나오셨고요. 그 사이에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어서 공판전자 갱신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피고인 잠깐 갱신하는 겁니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서 갱신 절차를 하는 겁니다. 피고인 재판 중에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개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익된 사실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있으면 고지합니다. 피고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직업이 여기 전 국방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 맞죠? 주소지는 어떻게 돼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계 중이라서 개인 정보는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때 처음 할 때도 그때 아마 변경됐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추후에 접수를 해주셨나요? 변경 접수? 따로는 아는 것 같은데 이미 확인이 됐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됐으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예, 좀 챙겨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록 기준지는 맞으시죠? 예, 앉으세요. 예. 재판 중에 아시겠지만 재판 중에 주소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는 그때 안 밝히셔서 국민참여재판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갱신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공소사실 등 요지 좀 진술해 네, 주시죠. 서성광 검사입니다. 네, 공소사실 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 2일경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구금하는 등의 내란 범죄를 실행할 예정인 민간인 노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위계로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정부 비아폰 한 대를 제공받아 노상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대통령 경호처 담당 공무원들의 정부 비아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2024년 12월 5일 개인 비서 역할을 하던 양호열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통령 윤석열 등의 내란 관련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들인 국방부 공간에 있던 서류, 개인 휴대폰, 노트북을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는 혐의 범죄 사실로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공소 사실과 적용 법조 등은 공소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단 의견 말씀해 주시죠. 기존의 변호인 의견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갱신에서 증거조사 관련해서는 저희 법정에서 김대경, 김진호, 정진훈,
박종준, 김성훈, 문상철, 양호열, 김철진, 방정환, 노상원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은 공소사실과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또 피고인 측에서는 증제 1호증에서 14호증까지 신청을 해서 채택된 바도 있습니다. 증거조사 관련해서 특별히 꼭 봐야 되거나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 있나요? 의견 밝혀주시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르면 공판주의라서 변론 경신이 되면 다시 재생해서 들어보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맞을 텐데 재판부를 신뢰하고 그냥 간이한 방법으로 하는 거에 동의하고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간이한 방법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으신 걸로 해서 갱신 절차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특검에서 추가 증거 신청하시는 거 있죠? 네. 원래는 추가하신 증거 103 순번 103에서 149였는데 또 거기에 또 추가돼서 162까지. 네,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증거 목록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제출하지 못한 1월 28일자 103번부터 149번 증거 목록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 사이에 특검에서는 2월 12일자, 2월 20일자 의견서 제출해 주셨고 변호인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 관련 의견, 디지털 증거의 증거력 관련 의견에다 의견서 제출해 주셨고 오늘자 변호인에서 증거 배제 의견서 제출하셨고요. 그 해당 의견서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추가로 제출 검찰에서 한 증거 말고 기존에 이제 추가 증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수사 보고서 자체는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전문 내용이거나 아니면 적법한 증거조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일방적인 기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 보고서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제출하신 그 취지에 의하더라도 전문 증거에 해당하거나 수사관 의견, 평가 포함한 내부 문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수사 보고서 자체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그 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보고서에 대한 증거 배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항입니다. 신문 기사 보도 자료에 대한 증거 배제 결정 필요성입니다. 언론 기사를 또 이제 무분별하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론 기사 및 언론 보도는 사실 어떠한 사실도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배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어떤 공소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언론 기사가 아무런 증거 조사도 없이 진실임을 전제로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증거 신청이다. 따라서 언론 기사에 대한 증거는 획일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기각돼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기존에 이제 언론 기사의 진실성에 관해서 그 해당 작성자에 해당하는 기자라든가 언론사 그리고 또 원 취재원에 대한 입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시도한 예도 없고 그러한 것들이 특정한 어떠한 사실을 뒷받침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건의 예에 비교해도 마찬가지 주장을 지금 계속해서 무의미한 증거를 신청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일한 의견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사 내용이 아니라 그냥 기사의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적용될 바가 아닙니다. 4페이지 사망입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 배제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그 특검에서 이제 또 의견서를 제출을 한 것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반박의 내용을 저희 의견서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성 그 원본성이 아니라 동일성하고 무결성을 대법원 판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해시값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물리적으로 더 이상 변개가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하고의 비교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성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자 특검 의견서도 보시다시피 원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법리가. 우리나라 법리에서는 동일성하고 무결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원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원본하고 지금 4번이 동일하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해시값을 통한 방법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대안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어떠한 그런 식의 증거 방법을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특검에서 신청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도 적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해시값 등에 대한 해시값을 통한 무결성이나 그리고 또 동일성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는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동일성과 무결성을 요구하는 법리에도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결성이라는 것은 이후의 절차상의 무결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결의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라는 그런 동일성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무결성은 절차 자체가 무결하지 않은데 동일성이 증명됐다고 해서 아니면 동일성이 추측이 된다고 해서 무결성이 배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성하고 무결성은 별개의 요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에 관련된 증거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디지털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인 녹취록이라든가 캡처된 사진은 당연히 원본 증거, 1차 증거에 대한 적법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당연히 그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그 추가 증거 제출한 거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의견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제출하고 잠깐만 변론할 수 있도록 지난 기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자) 변론 의견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께서 갱신됐기 때문에 공판 절차가 갱신됐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 변호인 의견서 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공소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기소한 사건을 죄명만 바꿔서 별도 사건으로 다시 기소한 사안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내란 관련 증인 신문 조서, 또 국회 회의록,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련 판결문 등 계엄의 계획과 실행 은폐를 직접적으로 전제로 하는 자료를 대거 증거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스스로 이 사건이 내란 사건과는 분리가 될 수 없는 동일 사건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는 전형적인 이중 기소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규정에 의해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특검은 동일 사건을 쪼개서 동일 사실관계를 쪼개서 별건으로 반복 기소하고 있는데 이로써 장관님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심증 형성을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역시 공소기각이 판결로서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실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그 형식상은 정부 안보폰의 추가 지급이라는 외형을 띠나 그 실질적으로는 장관님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수부 제2수사단의 실질적 단장 역할을 맡을 자로 노상원 사령관을 지정을 하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미리 안보폰을 교부하고 또 안보폰 통화로 은밀한 상황을 공유하여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이를 범죄 및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 내용 해당 부분 발췌를 제2페이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 위계로 경호처 직무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법적 평가는 비상계엄의 기획과 실행, 은폐라는 동일한 사건 흐름을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도록 특검 스스로 공소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내부 행정 절차를 속인 사안이 아니며 특검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주장하듯이 범행의 준비와 공모, 은폐 맥락을 관통하는 연락수단,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사건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은 단순한 공소사실의 문구 비교가 아니라 행위 주체와 객체, 태양과 그 시기, 장소, 결과 등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동일한지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일치한다는 점을 주체의 면에서 또 행위 태양의 면에서 또 시기의 밀착성의 면에서 장소와 매개성 면에서 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체의 동일성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행위자는 장관님이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고 그 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노상원 사령관이라는 것이 역시 특검의 주장입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장관님께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제2수사단의 실질적 단장을 맡을 것으로 노상원 사령관을 예정을 하고 안보폰을 제공해서 안보폰 통화로 은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안보폰의 부정 수령이 아니라 장관님과 노상원 사령관 사이의 특정 목적, 곧 비상계엄과 관련된 계획과 실행이라는 통신 라인의 형성이 공소장 기재 내용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의 공소장 내용 발췌 부분을 제 4페이지 상단에 기재해 놨습니다. 또한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안보폰 전달 경로로 수행비서인 양호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서 안보폰이 테스트 그룹으로 지정되도록 지시하고 이행한 관련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고립된 또 독립된 단편적 행위가 아니라 비상계엄 관련 목적을 전제로 한 조직적이고 연속적인 행위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주체에 관련된 기재 부분은 내란 사건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의 기획과 실행, 은폐라는 점에서 서사적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위태양의 동일성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태양은 단순히 안보폰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했다 혹은 받았다는 점이 아니며 공소장은 장관님이 경호처 내부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용자명을 일부러 테스트로 지정한 안보폰 한 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이를 노상원 사령관에게 교부한 후 실제로 수해 통화하여 운용하였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특검이 특정하고자 하는 행위는 먼저 부정한 지급 절차를 통해서 안보폰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며
그 이후 안보폰 통화로 상황을 공유했다는 안보폰 운용이라는 연속적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소장도 이 단계들이 비상계엄 관련 은밀한 상황 공유와 대책을 논의하는 수단이었다는 목적 아래 실행되었다고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 사건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공모와 지휘, 은폐의 방식, 다시 말해 비밀 연락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동일한 실행 방식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시기의 밀착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장관님의 행위는 2024년 12월 2일경 안보폰에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같은 날 안보폰이 전달되어 장관님이 이를 노상원 사령관에게 교부한 다음 이틀 뒤인 2024년 12월 4일까지 노상원 사령관과 수회 통화한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연한 특정 시기에 발생한 분리된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준비 단계 그리고 선포 직후의 실행 단계에 걸쳐져 있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의 전후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는 행위이고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건 흐름과 떼어내면 행위의 목적과 동기 또 규범적 평가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시기적 밀착성은 곧 이 사건이 내란 사건과 동일한 사회적 관계 위에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장소와 매개의 동일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장은 안보폰이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전달되었고 장관님이 그 공관에서 양우열 비서관으로부터 안보폰을 교부받아 노상원 사령관에게 교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장소 자체는 단순한 전달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위와 권한, 직무 맥락이 농축된 공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공소장 기재 공소 사실도 이를 전제로 장관님의 지위 이용 여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6페이지 상단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내란 사건과 분리된 사적 행위라 볼 수 없으며 국방과 경호라인의 직무 공간을 매개로 한 행위라고 특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소장은 안보폰이 단순한 단말기로서가 아니라 그 사용자명을 테스트 그룹으로 지정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실, 경호처장과 차장 등 상호 통신이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단순한 통화 수단, 통신 수단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실, 경호처 라인을 연결하는 특정 그룹 통신망 접근 권한을 가진 단말기로서 이를 외부에 유추 운용하게 한 사건이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매개의 특수성은 내란 사건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지휘 연락 체계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성격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행위에 관한 규범적 평가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동일성은 행위의 의미, 즉 규범적 평가입니다. 공소장은 장관님이 노상원 사령관에게 안보폰을 비상계엄 선포 전에 미리 교부한 이유를 두고 안보폰 통화 기능을 활용하여 은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이를 범죄 그리고 그 범죄의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고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상원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2수사단의 실질적 단장 역할을 맡아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나아가 관계된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등 내란 범죄를 실행할 예정이라고까지 기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7페이지 상단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즉 특검은 인 스스로 이 사건을 경호처 내부 절차 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실행을 위한 준비, 지휘, 은폐 수단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주장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의 일부분 행위, 곧 내란 사건의 공소사실과 규범적 행위가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고 결국 동일한 범행 흐름을 구성하는 부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규범적 평가마저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은 내란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떼어내서 별도로 분리하여 기소하는 것은 이중기소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검의 추가 증거 신청 목록을 볼 때도 이 사건과 내란 사건 사이의 동일성을 결정적으로 자인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검에서는 이 사건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란 사건의 실체를 전제로 한 증거 방법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 사건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추가 증거 신청 목록만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신청한 증거 방법 가운데 노상원 사령관 그리고 장관님의 증인신문 조서가 있습니다. 특검은 이 조서들이 노상원 사령관의 국방부 장관 공간 출입, 장관님이 사령관에게 안보폰을 건네준 사실,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 안보폰을 사용하여 통화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명시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의견서에 해당 부분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8페이지 상단과 중반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안보품 관리 절차가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관련된 통화이며 이는 내란 사건과 동일한 공모 지휘 은폐 사실관계라는 것이 특검의 주된 입장입니다. 특검은 또한 전직 대통령과 총리 관련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판결문들이 12.3 비상계엄의 계획을 또 실행을 주도한 사실,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증거 방법들은 위계로 경호처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오히려 내란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계획과 실행 은폐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그 해당 사건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이를 다시 심리시키기 위한 증거 방법 신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독립 사건이 아니며 내란 사건의 동일 사실관계를 다시 반복하여 심리시키는 이중 기소임을 노골적으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검은 국방부 회의록과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증거 방법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 이로써 비상계엄 관련 실체를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하며 계엄령 의혹 제기와 부인을 이 사건에서 입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9페이지 중반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안보품 내부관리 사건으로 심리할 생각 전혀 없고 비상계엄을 둘러싼 전후 맥락 전체를 이 건에서도 반복하는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검의 추가 증거 신청은 이 사건이 내란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점에서 이 사건 기소는 전형적인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중기소의 폐해는 이 사건 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내란 심리의 반복, 재판의 반복, 이중추궁의 방식이라는 형태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내란 재판에서 이미 심리하고 있고 다시 이 사건에서 같은 증인, 같은 정황, 같은 문건, 같은 정치, 국회 맥락 상황을 반복 심리하면서 장관님은 사실상 동일 사건으로 이중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동일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접하며 심증 누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상 적정 절차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앞서 요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증거 방법에 있어서만 이중기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될 수밖에 없는 점을 또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쪼개기 기소로서 소추권을 임의적으로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공소권은 재판부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 실현을 위한 소추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검사는 사건의 실체를 합리적으로 규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이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검은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를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별건으로 기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반복적 기소는 실체 규명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이미 넘어섰고 장관님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며 법원의 심증 형성을 왜곡할 위험이 심히 커 헌법상의 적정 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그 기소 시점 및 기조의 구조상 실제 규명과 상관이 없고 장관님의 석방을 차단하기 위한 구속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검은 장관님이 이미 2024 고합 1522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건에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을 막고자 내란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이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고 석방을 막으며 구속 상태를 연장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소추권 행사는 검사에게 부여된 공익 의무, 즉 공익을 위한 기소권 행사를 볼 수 없고 신병 확보를 위한 기소권의 남용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서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 즈음에 석방 차단을 위한 별건 기소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소추권의 목적의 사용, 권한의 남용, 직권남용 권리 행사를 할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단순히 기소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소권 남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부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 기소 시점이 내란 사건 구속기간 만료쯤에 이루어졌고 또 이 사건이 내란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연속 선상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남용성이 지극히 뚜렷합니다. 특검은 내란 사건에서 현재 심리 중인 사실관계를
단지 죄명만 달리하여 별도 사건으로 기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관님의 신병을 계속 구속 상태로 유지하려는 실익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의 본래적 기능, 다시 말해 실체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병 확보라는 외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기소권의 재량을 분명히 일탈하고 그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석방을 막기 위한 기소가 이 나라에서 허용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부분적으로 임의적으로 떼어내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성하여 기소함으로써 사실상 무제한 구속 연장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속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분명하게 잠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정 절차 원칙과 신체 자유 보장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사건을 쪼개기로 기소하여 법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관님의 방어 부담을 증가시켜 인위적으로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 재판에서 동시에 대응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벌써 장관님에게 동일 사건에 대한 두 번의 이중적 방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인, 동일한 문건, 동일한 정황에 대해 사건별로 별도의 쟁점 정리와 증인신문 준비를 반복해야 하고 그보다는 방어 전략을 분산시켜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중복 부담은 사건 성격상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특검이 일부러 동일 사건을 인위적으로 분절해 별건으로 만든 결과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사건 기소는 실체 규명이 아니라 장관님을 절차적으로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공소권 남용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특검은 이 사건 위계의 공무집행방해 입증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과 총리 관련된 판결문, 국회 회의록, 내란 사건에서 이미 신문을 마치고 생산된 증인신문 조서 등 내란 사건의 계획 실행 은폐를 직접적으로 전제하는 자료를 대거 증거 방법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을 독립된 직무방해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란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는 보조재판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동일 정황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로서 법원의 심증 형성 과정에서 심증 누적의 위험을 유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선행 사건에서의 평가를 우회적으로 강화하고 강요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검사에게 주어진 소추권은 이런 방식으로 먼저 재판 구조를 설계하고 심증 형성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재판부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소기각 판결 선고는 필연적입니다. 종합하면 이 사건 특검의 기소는 동일 사실관계를 분절하여 장관님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이 사건을 내란 사건의 보조재판으로 만들어 심증 누적을 유도하며 특히 내란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 즈음에 장관님의 석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한 것이므로 공소권 행사한 정황이 뚜렷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추권을 절차정의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로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소 자체가 적정 절차의 원칙을 침해하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공소기각 판결로서 특검에게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변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상계엄 사건과 불가분적으로 일치되어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한 동일한 사건입니다. 특검의 추가 증거 신청 목록이 이를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이 판결로서 선고되어야 하고 동시에 동일 사실관계를 쪼개 반복한 소추 방식은 공소권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되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그 특검 측에서 지금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저희가 특검 의견서로 제출한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제출한 의견서 한번 진술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2월 20일자 디지털 증거 검사님. 성함이 전종택 예, 검사입니다. 예. 먼저 2월 20일자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관련 의견 관련해서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이제 디지털 증거에 관한 원본성, 무결성 입증 문제를 제기하면서 증거 능력 관련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오늘도 원본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이제 원본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교칙 및 대법원에서 확립한 법리상 디지털 증거가 반드시 원본성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성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본성을 이제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시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및 무결성 입증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일성 및 무결성 입증에 관해서는 이제 원본과 복제본의 해시값 비교로 동일성 및 무결성 입증이 함의 원칙이나 이제 해시값 비교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절차 관여자의 증언, 법원의 원사본 대조 등 증명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인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로는 이제 김으뜸이 제출한 노상원과의 통화 기록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문상철 국방부 장관 공간관리관이 제출한 양호엘과의 통화 기록 캡처, 양호엘의 휴대전화, 노상원의 블랙박스 이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가 증거와 의견서로 밝힌 것과 같이 그 임의 제출, 압수수색과 관련한 모든 적법 절차와 관련한 진술 서류들은 제출돼 있기 때문에 무결성, 동일성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월 12일 변호인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 관련 의견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변호인은 이제 검찰이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내란 실행 등으로 압수한 피고인의 비서관 양호엘 관련 자료가 이제 무관 정보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일단 양호엘 휴대전화는 노상원의 내란 실행으로 압수한 물건이 맞고, 이제 그 관련해서는 유관 증거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고, 그 내란 사건에서도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따라서 무관 정보라는 표현은 이 사안에서는 좀 적용되기가 힘든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실행 사건에서 압수한 자료를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5도 9784 판결에서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 사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증거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변호인은 이 무관 증거를 주장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중 기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범행은 내란 범행과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범죄 시기, 장소, 행위 태양, 보호법익을 달리하고요. 내란 범행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범행이나 증거인멸 교사 범행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예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내란,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는 각각의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노상원도 이 사건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됐는데, 노상원 측도 동일하게 내란죄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중복 기소라면서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노상원 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피고인에 대한 내란 범죄는 2024년 12월 27일에 기소됐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12월 2일 피고인이 비아폰을 받아 노상원에게 전달한 공소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쪼개기 기소라는 사실 자체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시간 주시면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오늘 받아가지고 저희가 서면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특검에서 낸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검 의견서 3쪽 하단과 4쪽 상단에 보시면 원본성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중대한 법리 착오 오해가 틀림없습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먼저 특검 의견서 자체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5쪽에 보면은 특검에서는 대법원 2013도 25115 판결을 인용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판결문 인용 내용 중에 삼행 부분 정보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 말은 디지털 증거가 하드 카피로 출력이 됐을 때 그 전자정보와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즉 원본과 같아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또 그다음에 특검 의견서 8쪽을 보시면은요. 2015년 1월 22일 선고, 2014도 10978 판결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에 관한 판결입니다. 사행 이안을 보시면 3행부터 4행 보시면 그 대화 내용을 3행의 우측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그런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원칙이고요.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 원본성을 요청을 합니다. 원본이 없이 어떻게 사본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원본이 없는 경우에 사본을 증거 능력으로 쓰기 위한 예외적인 요건이 또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입니다. 예외를 원칙화시키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문제 삼는 증거들을 보면 지금 특검 의견서 14쪽부터 14쪽 15쪽에 나와 있는 증거들입니다. 김호등, 문상철, 양호열, 노상원 이분들에 대한 증거 디지털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증거 확보 방법이 1번과 2번은 이미 제출이고요. 3번은 압수수색, 그리고 4번도 이미 제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쉽게 원본성을 담보하는 해시값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해시값이라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디지털 정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디지털 지문입니다. 즉 해시값 생성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놓고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걸 놓고 돌리기만 하면 그 전자정보의 해시값 지문이 확인이 됩니다. 전자정보는 복사를 하더라도 그 해시값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해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해시값이 없어도 원본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배제해 주셔야지만 수사기관에서 다시는 그런 그 위협한 증거 능력이 의심되는 수사 방법을 채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통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검사나 특검은 이런 방법에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 이미 제출이고 어떤 경우에 압수수색입니까? 이걸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선택을 합니까? 그냥 검사들이 편의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 증거영장주의를 그대로 자의적으로 잠탈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법원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렇게 이미 제출 방식이 일반화되고 당연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강력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또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증거 배제를 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기준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특별하게 이 사건을 더 잘 봐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기준으로 해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안 했으면 그 조사받는 사람의 억압 상태, 또 외포 상태
또는 불안 상태를 악용해서 증거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해서 배제를 해야 되고요. 압수수색 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해시값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손쉬운 절차를 안 했으면 당연히 그 불이익은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재판받는 사람이나 변호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의견서 위법수의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요지를 특검이 조금 오인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무관 증거, 유관 증거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특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관 증거라면 압수 자체가 불법이라서 증거를 쓸 수 없고요. 유관 증거라면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제기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 기소로서 면소 대상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소기각도 면소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약간 오인을 하고 유관과 무관의 범위를 특검 측에서는 좀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 점에서 다시 의견서를 내겠지만 엄격하게 판단해 주셔서 김영은 장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변호인 측에서 일부 아까 의견서에서도 증거 의견 주셨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증거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정리된 의견으로 서면으로 해서 증거 의견을 좀 그렇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기일까지는 이렇게 증거 의견을 주시면 정리된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다음 기일에는 증거 체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맞다. 예. 지난 기일에 그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은 없다고 예, 저희는 따로 안 하는 말씀하신 것 걸로. 같은데 네. 맞으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4호증 외 일단은 그 증거 의견을 내주시면 정리된 의견으로 내주시면은 다음 기일에 그 체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기일에 특검 측 의견이 그건 준비 절차로 진행을 해서 네, 준비 절차로 예. 원합니다. 혹시 변호인들은 그 증거 체부만 정하는 기일인데 네네. 여기 정말 준비 근데 절차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받은 103번부터 예. 그다음에 162번까지 이거에 대한 증거 의견을 내면 되는 거 맞죠? 오늘 받은 이거 그러니까 기왕에 나간 것도 또 전부 있었나요? 다 처음부터. 안 낸 게 있었나요? 처음부터. 그럼 다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록이 있고 예. 지금 또 추가 목록이라고 해서 지금 162까지 네, 맞습니다. 하신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정리할 수도 있는데 예, 그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시 착오가 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증거 의견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체부 결정도 하는데 이제 부동의하시는 거면 가능하면 부동의하시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시는 게 이제 위법 수입 증거나 이런 부동 이유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좀 예. 이제 알겠습니다. 해서 정리를 기왕 이제 주장해 주셨던 거를 이제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재판님 예. 특검에서 추가로 낸 증거를 보시면 112번부터 121번까지는 이제 고발장 고소장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증거 동의하기도 어렵고 뭐 내용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라서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것들은 보니까 수사보고서나 아니면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315조에 따라서 증거는 인용될 수 있는 것들인데 반대 신문권만 문제되는 것들이어서 저희들이 좀 평가하기가 쉬울 텐데 이거 고소장 고발장은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부동의 할 텐데 아니면 입증하려면 증인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제출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거 신청서에 자세히 좀 적어 드렸기 때문에 신청서 취지를 보면 어떤 취지로 신청된 증거들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소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증거로 내는 건 아니고요.
12월 4일, 12월 5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이 피고인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제 계속 들어왔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 고소장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 신청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근데 증거 취지를 이해했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문제는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쉽게 그렇게 유지하신다면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아까 고발장, 고소장 관련해서 그 참조 사항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란죄 관련해서 고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된 증거라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중 기소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내란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이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관련이 없다,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83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된다면 전혀 다른 내용의 고발장과 고소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증거들은 사실상 철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예. 예, 구승기 검사입니다. 이 추가 증거로 그 부분을 낸 취지는 전에 재판 공판 과정에서 우배석 주심께서 이 사건 직후에 고소고발장이 들어온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증거로 낸 것이고, 방금 전종택 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고소고발이 이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증거물인 서면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판부 측에서 그때 요청했던 것에 대한 답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따로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런 접수됐다는 자료 외에는.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먼저 하고 한 번 하시죠. 네. 다른 거 지난번에도 증인신문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정치적 지금 고발장을 보시면 대부분 개혁신당, 그다음에 민변, 정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고발했으니 증거인멸이 된다, 이런 논리는 그냥 순환 논리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순환 논리라서 증거인멸의 요건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로 따진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적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서류를 파기하거나 보안 조치하는 거는 다 증거인멸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 자체가 증거로 된다고, 특히 증거물이 서면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서 이 점은 하여튼 유지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부동의해서 반드시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재판장님 김치미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증거물인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특검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0회 저희들의 기억으로는 9회로 기억이 됩니다. 9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우배석 판사님이 이게 고발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본 것은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그리고 제출한 개혁신당 등등에서 제출한 고발장이 접수되고 제출됐다는 거는 기사 몇 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냈다고 해서 그 증인이 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오히려 내란 사건하고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중기소라는 거 자인하는 것일 뿐이지 당시에 우배석 판사님이 물어보셨던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저걸 말씀드립니다. 네, 서승광 검사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승기 검사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 증거를 제출하게 된 경위인 것이고, 이 증거는 사실상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피고인의 증거인멸적 상황, 즉 배경 상황, 그다음에 그 당시의 경위에 관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물의 서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피고인 측의 증거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채택되고, 또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제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다면 그 작성자를 이제 진정 성립을 하긴 해야겠지만, 일단 특별검사 중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증거물인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의 증거인멸적 상황,
그 배경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고, 또한 이제 재판부께서 이 뭐 변호인께서 우려하시는, 결국엔 재판부께서 내용을 보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일견 이해가 되지만, 그 직업법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한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 재판하시는 재판부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가려내어서 증거물인 서면으로서의 증거 가치만 판단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특별검사 측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증거물인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오늘 변호인께서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동일한 취지입니다. 저희가 증거물인 서면으로 그 당시 배경 상황, 정황, 피고인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은 그 당시 그 경위와 관련해서 딱 입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증거물인 서면으로 증거 채택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예, 김진희 변호사입니다. 한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 상황에 대한 증거물로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내란 사건에서 기사는 전부 증거 철회하라고 해서 철회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사와 맥락을 같이 하는 증거물이 서면이라면 더더욱 기사를 내면 되는 것이지 고발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를 낸다면 검사가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증거를 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추측성 고발장, 정확하게 수사가 개시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제출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은 증거인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특검 말씀 취지는 관련 증거가 부동이 되더라도 증인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런 기왕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신청할 증인은 없다는 것. 네, 현재까지는 없고, 현재까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 신문은 예정하고 있다고 피고인 신문 말씀드립니다. 외에는 없으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금 발언은 구승기 검사입니다. 예. 혹시 그 전에 특검에서 뭐 김이나 혹시 그게 뭐 증거 신청이 철회 정리가 됐는지, 예, 안 됐으면 이번 기일에 전종택 검사입니다. 그 조서에 관해서는 증거 동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첨부물 제출물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의를 하신 상태거든요. 근데 그 취지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문제 삼고 계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그 증거 능력, 그 디지털 증거의 위법성 관련해서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진술 자체에 대해서도 부동의 하시는 건지, 그거는 변호인께서 한번 취지를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술 자체에 대해서 좀 부동의를 한다고 하면 기본에 관해서 저희가 증인 신청을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술 그 두 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획득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더 이상의 증인 신청 계획은 없습니다. 전종택 검사입니다. 예, 기왕에 채택됐던 거는 오늘 그럼 철회하시는 것으로 증인 신청, 아니면 유지, 아직은 일단 유지. 예, 증인 신청 철회하겠습니다. 예. 증인 신청을 예. 증인 신청만 철회하고, 그럼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말씀드릴 게, 그 지난기일인가 김진미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중 기소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 그 관련 사건에서 작년 11월에 공소장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저희 그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해서 제출하시겠다고. 예. 그걸 저희가 이제 워낙 분량이 한 888페이지 정도 돼서요. 저희가 그걸 다 내면 아마 보시는데 좀 피로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제출한 8번 의견서입니다. 8번 의견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그 해당 사건에서 주장했던 내용의 그 의견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체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출할 그러니까 수 저는 있... 그럼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건에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하시겠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사건 공소장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이중 기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그 뜻은 아니셨나 보네요. 저희가 물론 변경된 공소장을 내면서 그 후속된 의견서를 보통 내는데요. 그 의견서에서 왜 공소장을 변경했는지 입증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
내용이 공소장에 이제 말하자면 설명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보면 이 사건과 그 사건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쪽 그걸 사건, 저희가 예. 그쪽 사건 네. 특검이 낸 의견서를 예, 맞습니다. 네, 네. 제출하신다는 취지셨나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제출한 8번 의견서에서도 해당 그 공소장 기재 부분을 저희가 내용을 삽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재판부 피로도 높이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서면 하나 더 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계속 말씀드리는데 김에 대한 경찰 진술 예, 정리돼서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일단은 지금 그러면 저희가 증거 의견을 이제 정리된 거를 정리가 돼야지 이제 체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 예. 증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리해서 보통 이제 표로 해주시죠 이렇게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어떠한 증거 의견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좀 순번별로 밝혀주시고 이유 같은 것도 특별히 이제 위법 추진거 이런 거는 이제 이유를 특별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기일이 지금 그리고 그거는 아까 특검도 말씀하셨고 변호인 측에서 별다른 의견 없으셔서 그거는 이제 준비 기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음 기일이 3월 10날 화요일 오전 10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준비 기일로 돌리겠습니다. 요걸 준비 기일로 하고 그럼 이날 요거를 준비기일로 돌리고요. 그래서 다음 길에 꼭 그 정리된 의견을 요 전에 제출을 해주셔야 요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날 이제 준비기일로 진행하면서 증거 체부 결정을 하고 그러면 향후 예정은 그리고 나서는 뭐 증거 조사를 하고 피고인 신문하고 그 다음에 종결이 되겠네요. 네. 날짜만 혹시 뭐 몇 개 더 불러줄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일단 3월 10날까지 잡은 거죠. 예. 저희가 그 다음에는 3월 17일. 그 다음에 10시 오전 10시고 그 다음에 3월 24일 오전 10시 3월 31일 오전 10시까지 잡겠습니다. 요건 이제 일단 공판기로 잡겠습니다. 24일, 31일. 예, 일주일 단위로 화요일입니다. 3월 17일 날 화요일, 24일 날 화요일, 31일 날 화요일 이렇게 일단 세 개를 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정리된 증거 의견 밝혀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더 하실 거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오늘 재판은 마치겠습니다.